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시향미학습연구실의 이상호라고 하고요. 이 논문은 지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12표 2018에서 발표된 포스터 논문입니다. 프로젝트 페이지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교수님께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보셔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한 1, 2주 뒤에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을 다룬 논문이고요. 그래서 인풋은 아주 긴 비디오고 이제 아웃풋은 그 비디오를 아주 짧게 요약한 짧은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광고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360 비디오를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360 비디오에서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리터처로는 이제 최근 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가지 세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특징이 뭐냐면 스페이셜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스페이셜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비디오하고 다르게 360 비디오가 이제 시야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FOV가 360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사용자가 그 360도 구형의 프레임에서 어떤 것을 볼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오토매틱하게 해주는 딥러닝 모델들을 이 세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360도 비디오에서도 이제 아주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짧은 이제 인포머티브한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곳에 집중을 해서 완전한 360 비디오의 요약을 위한 어프로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60 비디오를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 때문에 모델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서라운딩을 다 레코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키 컨텐츠를 이제 파인딩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활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비디오의 플롯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원본 비디오하고 그 음본 비디오를 요약한 요약본이 이제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힘듭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스토리라인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토픽의 다량의 비디오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 교수님께서 뭐 스트라이언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뭐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ECCB 2016에서 스키핑 RNN이라고 이제 RNN 아키텍처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델은 모두 이제 이미지 도메인, 특히 이제 포토 앨범에서 이제 진행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데이터는 포토 앨범보다 훨씬 랭스도 길고요. 그리고 다양한 패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RNN 아키텍처 이제 싱글 히든 스테이트를 쓰는 RNN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그 이미지 클러스터 간의 모든 이미지 클러스터 페어 간의 그런 트랜지션을 모델링하는 스트라이언 그래프로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델은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름으로는 패스트 퓨처 메모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은 패스트 퓨처라는 건데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과거에 이미 뽑혔던 서브샷들과 이제 남은 서브샷들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현재 서머리 서브샷을 선택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 컨텐츠를 포착을 하기 위해서 랭킹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은 하나의 라지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두 개의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그 각각의 메모리에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디오로부터 인디비주얼 비디오에서 서머리제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수행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새로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야후 플리커와 유튜브에서 포토스트림과 360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두 데이터의 용도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한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그냥 비디오가 주어지면은 그 비디오를 그냥 프레임으로 샘플링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5fps로 하나의 비디오로부터 모든 프레임들을 샘플링을 했고요. 이렇게 샘플링된 프레임들을 세그먼트 단위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2014년도에 카테고리 스페시픽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제목으로 ECCB에 발표된 이제 커널 템포럴 세그멘테이션의 툴을 사용을 했는데, 이 툴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계적으로 노이즈에 의한 변화와 정말 그 샷 단위, 신 단위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각 섭샷의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 섭샷이 6.1초 정도의 길이를 가집니다. 이렇게 섭샷 단위로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뷰 셀렉션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뷰 셀렉션이라는 것은 매 섭샷에서 그 모든 그 구형의 프레임의 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좋은 뷰만 이제 크로핑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랭킹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앱솔루트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뷰가 좋은 뷰다, 나쁜 뷰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할 수가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촬영한 포토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로 하고, 그리고 360 비디오에서 랜덤하게 크로핑한 이미지를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부터 스코어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맥스 마진 로스로 활용을 해서 이제 포토 이미지와 같은 포지티브 샘플에서 높은 스코어가 나오게끔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런 뷰 셀렉션하는 모델들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정의를 해서 앱솔루트하게 이 뷰는 좋은 뷰야, 이 뷰는 나쁜 뷰야라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활용한 모델은 이제 랭킹 프로블럼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매 섭샷마다 저희가 미리 정의한 81군데의 위치에서 이제 뷰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뷰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제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셀렉션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 어텐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드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그 중에서 탑 K만 고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따른 성능은 제가 뒤에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때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렉션된 뷰를 가지고 이제 레지넷 101 컴포넌트에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섭샷마다 하나의 피처 벡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피처가 타임오더 순으로 스택으로 쌓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메모리넷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메모리넷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넷의 꼴은 매 이터레이션마다 하나의 서머리 섭샷을 선택을 하고요, 퓨처 메모리로부터. 그리고 그 퓨처 메모리에서 선택된 섭샷은 이제 패스트 메모리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용자가 정한 섭샷 길이의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섭샷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퓨처 메모리에 모든 섭샷이 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모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한 모델 섭샷 VG1이 이제 서머리로 선택이 되면 이것이 패스트 메모리로 이동을 하고요. 이제 그 VG1 이후의 모든 섭샷이 이제 퓨처 메모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n번의 이터레이션 후에는 이제 총 m개의 섭샷이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섭샷들이 이제 서머리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PFMN이라는 모델이 섭샷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좀 그러니까 자세한 메모리 오퍼레이션들은 시간 관계상 페이퍼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두 개의 별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 그 각각의 메모리에 별도의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섭샷을 선택을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메모리 네트워크가 이제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처음으로 활용됐다는 점, 그리고 특히 360 비디오에서 서머라이제이션, 특히 템포럴 서머라이제이션은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봤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닝은 사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사용을 할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EM 알고리즘에 의해서 컨버지 한다고 이제 증명이 된 로스가 있는데 이 각 모델이 매 이터레이션마다 선택되는 이 섭샷들의 그 프로버리티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선택한 섭샷들의 프로버리티를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쪽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EM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모델이 어떤 로컬 옵티멈으로 컨버지 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컨버전스 됐을 때 그 로컬 옵티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제 동일한 토픽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토픽의 다량의 비디오들에 존재하는 공통된 패턴을 학습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그 파노투비드라는 뷰 셀렉션 벤치마크에서 실제적으로 저희 모델이 얼마만큼 뷰 셀렉션을 잘 하냐 확인을 해봤는데 좀 상당한 마진으로 간단한 모델이었지만 상당한 마진으로 성능이 좋았고요. 특히 오통계 같은 경우에는 1분짜리 비디오를 이제 뷰 셀렉션 하는데 11분 정도가 180분 정도가 소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뭐 한 5분 이내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진 부분은 이제 랭킹 모델들인데 랭킹 모델들이 오토캔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데이터셋만으로는 이 모델이 과연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리트리버를 하는가를 뭐 확신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 베이스 데이터셋으로 나온 게 있어서 그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요. 이 비트라는 데이터셋은 10장에서 50장으로 이제 포토 앨범 중에서 그 앨범의 그 스토리의 대표가 되는 5장의 이제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얼마만큼 리트리버를 잘 하느냐 확인을 해본 결과 상당한 마진으로 베스트 퍼포먼스를 얻었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이라키컬 어텐티브 랭크넷이라는 모델은 이제 슈퍼바이스드 모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훨씬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360 비디오에서 템포럴 서머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는데 페어한 컴패리슨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더 언슈퍼바이스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썸이라는 모델은 뭐 그냥 K민즈를 조금 변형을 한 모델이고요. 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과 VA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언슈퍼바이스드하게 비디오 서머라이즈를 한 최초의 모델인데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드도 없고 페이퍼에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도 너무 추상적이고 잘 안 나와 있어서 여기 계시는 조재민님께서 수고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TSDCN의 랭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수집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모델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메모리 컴포넌트가 각각이 모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뷰 셀렉션이 퀄리티가 얼마만큼 이제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뷰 셀렉션의 퀄리티와 각각의 메모리 컴포넌트가 모두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퀄리테이티브 이그젬플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데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데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뷰 셀렉션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 순간마다 그냥 하나의 뷰만 선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스페이셜 템포럴을 동시에 진행한 서머라이제이션 데모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이 넘는 이 비디오를 짧게 그냥 빨리 포와인드 한 건데 웨딩 비디오로서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피로연까지 이제 진행되는 모든 진행 과정을 담은 비디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스페이셜하고 템포럴하게 서머라이제이션한 비디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잘 나오게끔 여러 가지 뭐 스티치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긴 했지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매 순간마다 스케일을 정하지가 않아서 조금 잘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식으로 신부가 행진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행진을 하는 이런 나름 중요한 이벤트들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